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4월 4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4.37%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서 18,000원도 이탈을 해가지고요. 17,740원, 810원을 하락시키면서 240일 이평선마저 이제 이탈을 했습니다. 240일 이평선은 이제 2년치 기간 아니겠어요? 예, 2년 동안 이평선을 지켜내지를 못하고, 1년이죠, 1년. 한 달에 이제 20일 거래니까, 지금 현재는 2년 482평선에 8.81% 밖에 안 남았습니다. 많이 안 남았어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여유가 한 9%밖에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처럼 뭐 3%씩 이렇게 팍팍 내려가면, 예, 자칫하면 16,000포인트 정도까지, 예, 나스닥이 급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이 이제 3.21%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오후에 저녁 때 이제 중국으로부터 34% 미국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 급락을 시작했죠. 그 이전에는 이제 낙폭이 뭐 0.5%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예, 중국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약간 그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이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상황이 좀 녹록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이대로 이제 오늘도 한 3% 정도 추가적으로, 예,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면, 예, 많은 미국 투자자들, 가계 뭐 이런 포함해서 손실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주가 폭락 이런 거 이미 예견을 했다,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서도 뭐 대통령으로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갑게 받아들일 그럴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11시 9분이고 잠시 한 50여 분 뒤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에 나서는데, 만약 파월 의장도 미국 시장을 돌리질 못하면, 네, 이대로 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월요일 날 이제 우리 증시도 좀 위협적인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스피의 PBR이 0.87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최악의 경우 지난번에 떨어졌던 한 0.83배 뭐 이 정도까지도 추가 하락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추가적인 관세 제약 부분도 열려 있다, 오히려 시장을 더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두 가지 면에서 미국 정부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10년물 채권이 지금 4% 이하로 떨어져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적어질, 향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 돈이 쌓이는, 쓸돈이 생기는 이 부분에 이제 두 가지 이점이 있죠. 대신에 하나는 이제 서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미국인들이 감내해야 되는 이제 경제적 고통, 인플레이션, 예, 다음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 포함해서 이 주가 폭락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에 100% 좋은 일도 없고 100% 나쁜 일도 없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는 나쁜 일이 되겠죠. 결국 뭐 최근의 증시 흐름은 관세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그 다음에 자동차 관세 뭐 이런 부분에 이어서 상호 관세까지 이제
막대하게 더해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거래 기술이라는 것, 뭐 신의 이런 따위는 없습니다.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판을 대단히 크게 흔들어요. 안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그 판에 들어가면 판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때 자신이 원하는 게임을 벌여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관세 협상을 열어놓고 있다. 또 아들 에릭 같은 경우는 뭐 늦게 오면 별 혜택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와서 기업도 미국에 투자하고 해외 국가들도 빨리 선물 가지고 와서 미국에 투자하고 내가 그러면 관세 어느 정도 낮춰줄게. 이런 협상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미국이 이제 제조업 비중을 10%까지 낮아졌잖아요. 특히 이제 조금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뭐 인도도 포함돼 있고 베트남도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그 미국 기업들이 아웃소싱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도 세금이 막대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미국 기업들조차도 해외 아웃소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미국으로 돌아와라. 미국에 공장 짓고 미국에서 얼마든지 내가 세금 낮춰줄 테니까 공장 짓고 사람 고용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게 이제 큰 국가적 아젠다고 국민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문제를 빼고서는 그 어떤 대화 채널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탱크 스탁스, 이 주식 시장을 이제 크게 붕괴시켰다. 뭐 이런 소식들이 이제 뭐 모든 방송사에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나스닥 지수가 이제 5.97%나 떨어지면서 다들 이제 걱정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 섹터들에 이제 폭락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푸트웨어, 뭐 신발이나 의류, 스포츠 의류 이런 데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이키가 13.49%, 크록스가 14.64, SKX가 16.86, 오넌이 15.89, 데크가 14.75 등 폭락을 했어요. 동남아시아의 이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 주된 이유는 이제 베트남이 46% 관세를 맞았기 때문이고 중국도 이제 34%, 기존의 20%, 그 다음에 일기 때 이제 13% 부과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포함하면 뭐 거의 67% 정도 이 중국에 대한 관세가 이제 시행 중이기 때문에 거의 중국하고는 이제 무역을 하지 않겠다 이런 뜻하고는 뭐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풋웨어 이 기업들의 이제 관세 부분을 보면 크록스 같은 경우는 중국과 베트남 합치면은 59%, 데커스는 84, 나이키는 55%입니다. 55%를 이 중국과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고요. 스케쳐스는 80%가, 언러닝은 88%가 의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40%뭐 이렇게 관세를 부과받으니까 결국 미국에서 이제 이런 제품을 구매하려면 막대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덜 일어나겠죠. 소비가 덜 일어나니까 기업들의 실적도 다 꺾일 거고 뭐 이런 게 경기 침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런 거 다 걷어가지고 미국으로 높은 인건비에 공장 짓고 하기에도 굉장히 그 무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뭐 해외 기업들만 목을 재는 게 아니고 사실 미국 기업들도 목을 굉장히 많이 재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렇죠. 애플 폭스콘에서 중국에서 90%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스마트폰 가격이 아이폰 가격이 뭐 $1,000가 올라가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남아 국가들의 이 부과되고 있는 이 관세, 중국이 이제 34, 대만이 32, 베트남이 46, 인도가 26, 타일란드가 36.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랑 긴밀히 추가적인 협상을 하겠다. 뭐 대만도 그렇고요. 뭐 베트남도 당연히 이제 그런 협상에 나설 것이고 중국은 강경하게 보복 조치를 하면서 이제 동등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끝이 난 이제 미국의 증시에서 XLP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그 나머지 섹터들이 이제 강력하게 하락을 했고요. 에너지, 기술주, 임의 소비재, 산업, 금융 뭐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S&P 500이 4.84 하락을 했다. 오늘 다시 3%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지대하게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 아웃소싱이 많은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이제 낙폭이 대단히 컸고요. 특히 빅테크들이 이제 애플이나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테슬라,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죠. 특히 반도체 쪽도 이제 그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엔비디아 7.81을 축으로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16.09,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뭐 이런 대만 쪽에 이제 반도체 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대만 TSMC에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세 부과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칩에 대한 추가 관세를 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이제 3%, SK 하이닉스도 7% 이상 이렇게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다우산업 지수가 3.98, S&P 500이 4.84, 나스닥 지수가 5.97, 러셀 2000 6.59%나 떨어졌는데 오늘도 이제 추가 낙폭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관건은 이제 연준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뭐 지금 이렇게 시장이 나빠지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되겠죠. 2018년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2018년도 12월 달에 이제 2019년도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하겠다고 이렇게 점도표를 밝혔다가 이제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1월 달에 동결하고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연준으로서도 이러한 경기 침체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많게는 4차례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러면 3.5%까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해준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뭐 채권 이자 부담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적어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경기 침체라는 것을 강요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붕괴가 이제 필수적으로 따라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큰 관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참 공포스럽기도 하죠. 지난 2년간 이제 이런 상황이 없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년치 평균 240일 이평선도 지금 이탈해서 거의 2년치 평균인 480선 만약 연장되면 17,000포인트 정도 되는 부분까지 740포인트가 더 740원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17,000원 480일 이평선에 도달하는 그런 지점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7,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저는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에 좀 진입을 했는데 사실 중국의 그 보복관세 34%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장 내내 이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하면 미국 본시장에서 이제 돌릴 수 있겠거니 하고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제 보복관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좀 급락을 해서 다행히도 이제 한 배짜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은 안 하고,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 이제 바이더 딥 주가가 싸진 만큼 이제 다시 끌어올리려는 이런 힘들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무너지는데 연준이 나서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든 어떤 시장 급락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다소 어려운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현재도 마이너스 3.5, 지금 한 30분 정도 이제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남아 있는데, 만일 파월 의장의 연설로도 미국 시장을 돌리질 못하면 이런 심리가 이제 계속해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우리 시장 포함해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추가적인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17,000원 정도 부근, 2년 평균 정도는 좀 강하게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뭐 관세, 악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의 반영이 돼간다고 보고요. 한 2년 평균 17,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